이제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다 기회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업을 어떤 업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거에 적용하실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거라도 적용하실 수 있게끔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기획은 어느 정도 하셨죠. 나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지라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왜 우리 GPTs 챗봇을 만들어서 제대로 써먹자고 했잖아요. 노동법에 신고되지 않고 24시간 쓰면서 효율을 낼 수 있는. 근데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일단 저는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냥 진짜 회사처럼. 최 대리, 최 팀장, 최 부장 직함을 다 주고 너희들도 일을 해. 직급에 맞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세팅을 했어요. 쓰다 보니까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 실제 이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다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4.5인데 이게 계속 변해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효율에 맞춰서. 왜 아까 제가 기사 작성할 때 쫙 나왔는데 여기 일부분만 수정하고 싶어. 단어를 중학생 수준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늘려줘, 줄여줘, 어떻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표님 거 바탕화면 보여주세요. 챗 G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화면을 캡처해왔어요. 이 캡처 화면은 참고로 오래전에 찍었어요. 오늘은 또 변했겠죠. 왜? 항상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챗 GPT도 업데이트가 되지만 저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써보니까 왜 우리가 직원을 뽑아서 채용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켰어. 근데 얘가 분명히 MBA도 나왔다고 하고 뭐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거가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데는 써보시고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싱크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참고로 제 이름이 그쵸? 네. 맞아요. 세상을 와우하게 세화예요. 네. 왜냐면 이 챗GPT도 자꾸 나를 세화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세화야 고쳐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제가 세화니까 마케팅만 하는 세화가 있어요. 네. 코칭을 하는 세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다 나눠놨어요. 네. 예전에는 저를 약간 복사한 것처럼 해서 저를 또 하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코칭, 비즈니스 트립, 그리고 여기는 제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글 쓰는 세화. 내가 그날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얻었고 교훈을 얻었고 이건 나중에 강의 자리로 쓸 거고 책을 쓸 때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거를 제가 3번째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가 신나게 저에 대한 거를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 세화죠. 그리고 세화 이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들, 커뮤니티, 그리고 BS웨이. 이거는 제가 회사 경영을 하잖아요.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남들한테 오픈하지 못하고 저만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무 구조에 관련된 것들, 법률에 관련된 것들, 이런 페이퍼는 여기다 놓고요. 제 단백질 서버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능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지. 내 머리를 어떻게 믿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지난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노트북이 없어도 핸드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실 이런 게 잘 안 되면 대표님들이 해외 출장 가셔서 전화하세요. 재무팀에. 시차가 안 맞네? 그러면 또 다음에 할까? 이러다가 또 잊어버리시거든요. 근데 또 성격 급하면 눌러놓으시면 직원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걸로 해소를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힘들다? 근데 나만 알아야 돼. 근데 GPT에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비공개를 해야 되겠죠. 나만 봐야 되니까. 네. 그 부분만 주의하셔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직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지만 아직 노안은 안 왔어요. 그러는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이거 글을 또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화라는 로고를 가지고 컬러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컬러로. 그렇게 해서 실수 안 하게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데이 해가지고 그날 물어봤던 채팅방에서 물어본 거는 이 밑에 방에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요것도 물어보고 정리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서류로 빼놓지 않으면 쌓여요. 어느 순간 쓸 수 있어요. 얘도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거에 영향을 줘서 잘 안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날 썼던 거는 다른 데다가 옮겨 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한테 보내놓거나 카톡으로, 아니면 그냥 아예 한글 파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놓아야 돼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제가 챗봇에다가 분명히 일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잘 썼어요. 근데 다시 들어갔더니 이 챗봇에 제 기록이 안 남아져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밑에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면 여기로 나오죠. 그리고 이 챗봇들은 결국에는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서 팀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잠 안 자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챗봇을, 이건 내 업무용 챗봇. 근데 이 업무용 챗봇이 아닌 만인하고 공유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내가 깔아버려야지. 선두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근데 그게 GPT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또 많이 효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 내가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 베드로 많이 깔아놓으면 그 중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형 챗봇을 많이 만들었어요. 공개형 챗봇 뭘까요? 그거는 우리 직원처럼 써야죠. 그래서 제가 AI 직원처럼 쓰시는 거는 이렇게 세팅. 그리고 이거를 고객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공표가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글쓰기 해가지고 특화된 글쓰기잖아요. 감성적인 글쓰기를 자기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무료로 쓰게끔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없어도 얘가 잘 써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저도 그런 걸 막 시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굳이 그거를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몇백억에 몇천억에 엑시탄 대표야. 내지는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노하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엑시타신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표님이 어디 가서 강연을 하시든 어떤 누군가 미팅하셨던 내용, 그 내용이 사업적인 내용이라면 녹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워딩으로 바꿔서 입력하세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녹음본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엑시트 하기 전에 엑시탄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컨설팅 비용이 비싸거나 만날 경로가 없어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챗봇에다 물어볼 수 있겠죠. 엑시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회계적으로 봤을 때 회계사한테 어떤 기준의 원칙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거는 진짜 노하우가 그냥 책에 있는 노하우로 그치지 않잖아요. 그거를 만들 때는 이분은 챗봇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챗봇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왜? 수요가 있고 이분만 갖고 있는 노하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질문을 해요. 그분은 몰라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창업 초반의 시기, 성장 시기, 엑시 시기, 법률적인 해석, 정책 이런 걸 쫙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책을 쓸 때 책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PPT도 만들어주고 상담도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엑시트 하신 대표님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전문직이 빨리 사라질 거다. 저는 전문직을 여기다 놓고 챗봇으로 상담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베이스의 기반을 가진 아이잖아요. 한국 지형에 강한. 그리고 아직은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회계, 세무, 노무 뭐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넣어서 챗봇을 만들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의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별성을 벌려서 내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또 그러면 어떤 걸 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약간 명리학에 꽂혀 있는데 자꾸 명리학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명리학 족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시고 싶으면 제가 받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넣으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기존에 완벽하게 나와 있는 법전이나 회계법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네. 아까는 막 눈빛이 막 이랬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내구조가 필요하죠. 그냥 내가 할 수 없잖아. 나도 일을 하고 내 노하우를 얻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인한테 오픈하지 마시고 링크를 주시는 거죠. 우리 회원들한테만. 유료 채널에. 그러면 회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멤버십으로 가입해요. 뉴스레터를 받으시려면 뭐 정기구독 10,000원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그거는 구조를 짜기 나름인 거죠. 근데 대신에 동종 업계보다 차별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봐요? AI 기업으로 봐주잖아요. 그쵸? AI 기업으로 봐준다는 건 정책지원금 받을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내부는 별게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여기에서의 시너지를 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윈윈. 네, 이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가시면 돼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오늘 대방출이야 정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챗 GPT가 나왔어? 그럼 사람들은 다 챗 GPT 기능키를 배우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answer, ask, answer. 내가 얘기하면 다 답변해 주는데 그 기능키 좀 더 정교하게 배우면 좋겠지만 그 기능키보다 중요한 건 이걸 활용해서 내 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매출을 어떻게 띄우고 내 사업의 밸류를 어떻게 높일 건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건가. 그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활용 방법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첫 번째, GPT는 AI 직원처럼 특화된 업무로 해서 나눠서 쓴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유료 채널 회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들한테만 내가 내 노하우를 공개해서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그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챗포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로 쓴다. 세 번째,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별게 없고 내가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 업종을 바꿔볼까? 그러면 정형적인 부분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걸 넣어서 거기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제 하셨나요?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봤는데 물어본 글을 찾을 수가 없다? 밑에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업데이트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 챗복, 그러니까 이 GPT스 이 사이에 채팅방 사이에 프로젝트라는 게 껴있죠. 최근에 나왔죠. 이건 또 뭐냐? 너무 헷갈려하는 거야. 이 GPT는 뭐고요? 프로젝트는 뭐예요? GPT는 그냥 AI 직원, 특화된 부서별의 직원이라고 봤을 때 프로젝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지금 맡은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뭐가 뭔지 모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마케팅이야. 마케팅인데 이거를 외주하고 촬영하는 사람하고 뭘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대화했던 모든 미팅 내용, 회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고 자료 뭐 검색했던 거, 분석했던 거 이런 거를 프로젝트에다가 넣고 거기 안에서 돌리면서 첨부 자료를 넣으면서 업무를 본다. 그럼 헷갈리지 않겠죠. 다 인지하셨어요?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네, 최근 정보고 이거 사실 GPT 코리아도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구화해서 사업에 적용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를 저보다 큰 기업, 더 다양한 업종에 적용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근데 더 대박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죠, 실행. 네. 실행이 답이죠. 그날 우리 막 2,000명 가까이 모였었죠. 실행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저 거기서 제가 제일 짧게 얘기했을걸요? 그죠? 다른 분도 엄청 길게 얘기했죠? 저 딱 10분 얘기했어요. 네. 근데 항의 제일 많이 받았어요. 클래스 오픈해주세요. 마감됐어요. 왜 저는 안 되나요? 네. 지방분들이 무서운지
그날 처음 말했잖아요.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야.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서울 사람들한테 기회가 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또 오픈해드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